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즐겨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0살, 의대 졸업? 이건 명백한 사기야. 젊은 한국인 박재민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안경을 고쳐 쓰고 왜소한 몸에 조금 큰 흰 가운을 다듬었다. 그의 침착함은 보는 이를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다. 한국에서 박재민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년간 학교 복도에서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그 천재적인 두뇌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교육과정을 통과해왔다. 그가 받은 모든 모욕과 학교 복도에서의 밀침은 결국 그를 몰아붙여 단 하나의 집착을 만들어냈다. 결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외과 수술 로봇을 개발하는 것. 이제 그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의료기관의 복도에서도 같은 편견과 맞서고 있었다. 거만한 교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뒤 그 소년이 가장 경험 많은 신경외과 전문의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 미세 로봇 수술 기술을 선보이게 되리란 것을. 이제 학장이 필사적으로 복도를 뛰며 그를 쫓고 있는 모습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곧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질 조짐이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오크 목재로 장식된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사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미첼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재민의 증명서 조각들 사이로 꿰뚫었다. 20살의 한국인 청년 재민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개적 모욕과 대조되는 차분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빛났다. 미첼 교수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 파텔 박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중단되었다. 아무것도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20살, 한국에서 의학교육, 명백한 위조입니다. 브라이언은 연약해 보이지만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을 향해 경멸적으로 손짓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안경을 조정했다. 그의 길고 정교한 손가락이 불안하게 정확한 조화로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찢어진 증명서 조각들을 모아 완벽하게 맞춰진 재킷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강한 억양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거의 음악적이었다. 한 가지는 맞습니다, 미첼 박사님. 제가 온 곳에서는 사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민이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문 앞에서 학장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학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브라이언은 갑자기 주변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료들 사이에 오가는 공포의 시선을 해석할 수 없었다. 연약해 보이는 이 한국인 청년에게 무엇이 있길래 하버드의 가장 존경받는 의사들이 갑자기 불안해 보였을까? 왜 학장이 이제 복도를 따라 그를 쫓아가고 있었을까? 그날 밤 브라이언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사건이 그의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너무 성급했을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들이 빛났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대체 어떻게 20살짜리가 완전한 의학 학위를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학장으로부터의 긴급 메시지였다. 미첼 교수님, 내일 아침 즉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박재민 박사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는 국제 로봇 수술 컨퍼런스의 주요 연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자격증을 찢어버렸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메일을 2번, 3번 읽었다. 공포가 그의 위장을 꽉 조였다.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무거울 것이 분명했다. 복도 건너편 임시 숙소에서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찢어진 증명서가 그의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배열되어 있었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네, 어머니. 그가 한국어로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13년 전. 하버드의 모욕적인 사건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7살의 재민이 있었다. 초등학교 교실, 다른 아이들이 혐오감에 뒤로 물러설 때 재민은 해부된 개구리 시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작은 눈동자는 차분히 빛났고 생물학적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김 선생님, 왜 심장이 몸 밖에서도 계속 뛰나요? 재민이 물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여전히 약하게 수축하는 장기를 가리켰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그 질문의 복잡성에 놀랐다. 다른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재민을 쳐다보았다. 한 소년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쟤 이상해라고 속삭였다. 재민은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런 소리가 이미 익숙했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고 그 차이가 그를 고립시킨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재민의 부모님을 만났다. 재민이는 특별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IQ 175, 상위 0.1% 안에 드는 영재성. 한국 교육 시스템은 이 놀라운 잠재력을 인식하고 신속히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재민의 방은 곧 실험실로 변했다. 조심스럽게 분해된 전자제품들, 의학 교과서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그린 정교한 해부학적 도면들. 그의 어머니 수지는 자녀의 재능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 무게 또한 이해했다. 내 두뇌는 특별하단다 아들. 수진이 어느 저녁 재민에게 말했다. 그는 대학 해부학 책을 읽고 있었고 작은 손가락으로 심장 판막 그림을 따라 그렸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 단지 다를 뿐이야. 진정한 지혜는 그 재능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거란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옮겨가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수술 기술에 대한 생각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학교에서 재민의 학업 성취는 놀라웠지만 사회적 고립은 깊어만 갔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의학 저널을 읽는 그를 다른 아이들은 로봇 소년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부딪힐 때마다 재민은 그 감정을 내면 깊숙이 눌러 담았다. 밤이면 그는 작은 전자 부품들로 정교한 기계 장치를 만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세심하게 움직였고 마치 미래의 수술을 예행 연습하는 듯했다. 한 번은 손가락을 베었는데 재민은 울지 않았다. 대신 상처를 관찰하며 혈액 응고 과정을 타이머로 측정했다. 완벽해. 그가 작은 노트북에 기록했다. 4분 32초. 수지는 종종 아들의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재민의 재능은 분명했지만 그의 고독 또한 분명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재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드물게 보이는 감정의 표현이었다. 무슨 일이니? 수진이 물었다. 재민은 망설였다.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수진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너는 그저 세상을 다르게 본단다.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 언젠가 너는 그 다름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그날 밤 재민은 작은 노트에 첫 번째 로봇 수술 도구 설계를 스케치했다. 그의 손은 이미 성인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노트 상단에 그가 적은 제목, 절대 떨리지 않는 손. 이것이 미래의 세계적 신경외과 의사의 첫 신호였다. 하버드의 미첼 박사가 언젠가 경멸하며 찢어버릴 증명서의 토대가 이렇게 놓여지고 있었다. 로봇 소년이라는 별명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가혹한 형태로 변해갔다. 12살이 된 재민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을 오가며 교수들의 호의를 받았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표적이 되었다. 저기 괴짜 천재다. 자기가 제일 잘났대. 예고 없는 밀침이 뒤에서 왔다. 재민은 복도 사물함에 세게 부딪혔다. 그의 고급 의학 서적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코에서 흘러나온 피가 희귀한 미세수술 교재 페이지를 물들였다. 재민은 반응하지 않았다.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그는 이 괴롭힘을 마치 과학 실험을 분석하듯 임상적 거리를 두고 관찰했다. 이러한 태도는 가해자들을 더욱 자극했지만 그들은 재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랑을 알지 못했다. 너 정말 이상해. 한 소년이 그의 안경을 잡아당겼다. 사람이야? 로봇이야? 재민은 침묵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 재민은 감정 없이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데이터였다. 인간 행동의 패턴, 그가 미래에 고칠 문제. 집에서 부모님은 멍자국들을 발견했다. 전학을 시켜야 해요, 어머니가 주장했다. 아니요, 재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썹 위 상처를 꿰매며 어린 나이에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잔인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언젠가 저는 의사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재민은 즉석 실험실에서 작은 기계를 조립했다. 초소형 의료용 봉합기였다. 손끝에 상처를 재봉하며 그는 생각했다. 인간의 손은 떨린다. 기계는 그렇지 않다. 박 교수, 서울대학교의 그의 멘토는 천재성뿐만 아니라 소년의 깊은 고독도 인식했다. 그는 종종 재민이 혼자 실험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은 너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재민아, 그가 말했다. 우리나라는 폐허에서 지식을 통해 재건되었어. 오늘의 너의 고통은 내일 누군가의 치유가 될 거야. 재민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밤중에 그는 공책에 적었다. 고통을 정밀도로 변환하는 방정식을 찾는 중. 13번째 생일에 재민은 불안정한 손으로 첫 번째 로봇 수술 알고리즘을 코딩했다. 영감은 연구하던 곤충의 움직임에서 왔다. 그는 그들의 기계적 정확성에 매료되었다. 감정이 없어서 더 정확하지. 그가 노트에 기록했다. 학교 폭력은 계속되었지만 재민의 정신은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다. 복도에서 밀치고 조롱하는 소년들은 그저 해결해야 할 생물학적 수수께끼였다. 왜 그들은 다름을 증오하는가? 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한 번은 체육 시간 후 샤워실에서 3명의 소년들이 그를 둘러쌌다. 한 아이가 재민의 마른 몸을 가리키며 조롱했다. 이건 뭐야? 천재 로봇은 근육도 없어. 물리적 고통은 잠시였다. 더 깊은 것은 이해의 부재였다. 재민은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날 밤 피멍이 든 갈비뼈를 더듬으며 재민은 인체의 취약점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아픔은 그에게 해부학적 통찰력을 제공했다. 다름은 대가가 따른다. 그가 일기에 적었다. 하지만 그 대가가 가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14살 생일 재민은 박 교수에게 로봇 수술 시스템의 첫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교수의 눈이 커졌다. 이건 혁명적이야. 그가 속삭였다. 아직 불완전해요. 재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완벽해질 거예요. 재민의 비전은 이미 하버드를 넘어 세계적인 의학계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15살의 재민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다. 의학 교육 과정에서 5년이나 앞서 나가며 그의 일상은 대학 실험실과 일반 고등학교의 사회적 지옥 사이에서 분열되었다. 그 대조는 가혹했다. 의사에게 인생 경험은 필수적이다. 멘토들은 그의 학문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에 남겨두기를 고집했다. 하지만 그가 쌓은 경험은 고립과 잔인함뿐이었다. 사건은 재민이 생물 선생님의 클로닝 기술에 대한 설명을 조용히 수정한 후 발생했다. 방과 후 5명의 남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님을 망신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가장 큰 소년이 말했다. 그들은 재민을 화장실로 끌고 갔다. 구타는 방법적이었고 거의 외과적인 잔혹함을 보였다. 한 소년이 재민의 머리를 더러운 물이 담긴 병이에 반복해서 집어넣었다. 천재 좀비가 이제 어떻게 느껴? 아직도 머리가 잘 돌아가? 산소를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재민에게 무언가가 변했다. 그의 정신은 각 감각을 목록화하기 시작했다. 영구적 손상 없이 혈류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압력, 뇌가 산소 없이 견딜 수 있는 정확한 시간. 그는 자신의 고통을 과학적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참나무는 바람에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진다. 재민은 이 순간을 견뎌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고통은 언젠가 목적이 될 것이다. 몇 시간 후 경비원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는 가해자들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병원에서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왜 반응하지 않았니? 왜 방어하지 않았어? 아들의 멍든 몸을 보며 어머니가 물었다. 소중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재민이 천장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치명적이 되기 전에 미세 뇌출혈을 감지할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겠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재민은 자신의 생체 반응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심장 박동은 증가했다가 특정 패턴으로 감소했다. 산소 수치는 예측 가능한 곡선을 그렸다. 뇌의 생존 기제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두려움은 화학적 반응일 뿐. 그는 자신의 손목에 연결된 심전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제어할 수 있어. 그날 밤 병원이 잠든 사이 재민은 식판 냅킨에 스케치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선명했다. 그것은 뇌의 출혈을 감지하는 이미징 시스템의 초기 개념이었다.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을 때
재민은 이미 퇴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어쩌지? 교수가 물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에 빛나는 스카이라인이 희망처럼 반짝였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재민은 자신의 작은 방을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멍든 손가락으로 그는 첫 번째 진단 알고리즘을 코딩했다. 화면이 푸른빛으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동안 재민은 결심했다. 내 약점이 내 강점이 될 거야. 그가 속삭였다. 재민의 어머니는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들은 몸은 여전히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학교에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결정은 쉬웠다. 이제 그는 전적으로 대학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다. 트라우마가 혁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시면의 바닥이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큰 의학적 공헌의 기초가 되었다. 물이 담긴 병이에서 나온 그 소녀는 이제 사라졌다. 그 자리에 미래의 신경외과 혁명가가 태어났다. 17살의 재민은 한국고등과학원의 권위 있는 강당에 서 있었다. 그의 손, 아직도 괴롭힘의 흔적을 담고 있는 그 손이 제어 콘솔 위에서 최면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기계 메스가 표본 위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정확도로 움직였다. 이 시스템은 0.01mm 미만의 압력 변화를 감지하여 주변 조직 손상을 방지하도록 자동 조정됩니다. 재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가 시연하는 혁명적 기술과 대조를 이루었다. 베테랑 외과 의사들로 구성된 청중은 경외심에 찬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노교수가 중얼거렸다.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정확도예요. 그래서 로봇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재민이 대답했다. 발표가 끝난 후 재민은 미국 교환 프로그램의 거절 편지를 받았다. 지원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경험이 불충분함. 모수는 가슴 아팠다. 동료들보다는 너무 앞서 있고 국제적 인정을 받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평가. 경영 사무실에서 그 편지를 읽으며 재민은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했다. 한국인이라서. 그는 그 편지를 깔끔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 또 다른 극복할 장애물. 실험실에서 재민은 평화를 찾았다. 경 박사,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그의 뜻밖의 동맹이 되었다. 서양 의학은 여전히 아시아를 혁신자가 아닌 추종자로 봅니다. 경 박사가 재민에게 수술 시뮬레이션을 지도하며 설명했다. 단지 동등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10배는 더 뛰어나야 할 거예요. 그의 알고리즘의 첫 실제 테스트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응급 상황, 기존 방법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한 뇌출혈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였다. 재민은 의사가 아닌 실험적 로봇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로 호출되었다. 이 아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주치의가 말했다. 당신의 시스템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재민은 갤러리에서 경 박사가 그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각 미세한 움직임을 재현했다. 8시간 동안 그는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출혈 지점 접근 중 경 박사가 마이크로폰에 말했다. 시스템이 혈관벽의 두께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재민은 자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이 순간이 그의 모든 고통, 모든 고립, 모든 거절의 목적이었다. 알고리즘이 작동할 것인가? 로봇팔이 미세하게 조정되었다. 모니터에서 출혈이 멈추었다. 성공입니다. 경 박사가 선언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재민은 축하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에 가능한 16가지 개선 사항을 기록했다. 오늘 당신은 생명을 구했어요. 경 박사가 말했다. 알고리즘이 구했습니다. 재민이 정정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민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17살 소년의 얼굴, 하지만 그 눈은 이미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사람의 것이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그의 천재성에 비례하여 커져갔다. 한국에서의 인정은 찾아왔지만 서양 세계는 여전히 아시아의 신동과 그의 혁명적 알고리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재민은 노트북에 썼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해. 다음 날, 재민은 마지막 미국 거절 편지의 뒷면에 새로운 계획을 스케치했다. 이번에는 하버드, 세계의학의 심장부를 목표로 그의 알고리즘이
전 세계 의사들의 손에 모든 환자의 혜택을 위해 들어갈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미첼 박사 같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거야. 그가 속삭였다. 브라이언 미첼 교수는 20년의 모범적인 경력을 통해 하버드에서 자신의 명성을 쌓았다. 대학병원 청소부의 아들로서 그는 계급적 편견과 싸워 자신의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자신을 기관의 실력주의 수호자로 여겼다. 의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그의 엄격한 자세는 깊은 불안감을 숨기고 있었다. 국제학회에서 그는 특권적 배경을 가진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를 용서할 수 없는 엄격함으로 보상했다. 그의 사무실 깊숙한 곳, 창문이 없는 작은 방에는 그의 비밀이 있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청소부 유니폼, 일종의 기억의 신사. 매일 아침 그는 그 유니폼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을 상기시켰다. 오늘도 증명해야 해. 그가 중얼거렸다. 재민의 이름이 전문 출판물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브라이언은 그 결과를 그렇게 젊은 연구자에게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일축했다. 그는 한국의 성공을 동료 평가의 다른 기준 때문이라고 여겼다. 점심시간 그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재민의 최신 논문을 읽고 있었다. 지면에 박힌 그의 손톱이 유일한 감정의 표시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중얼거렸다. 이 아이디어는 내가 5년 전에 거부당했던 것과 유사해. 그의 조교 아마라가 접근했다. 교수님, 그의 미세혈관 수술 연구는 도쿄와 베를린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었어요. 브라이언은 그 코멘트를 무시했지만 그날 밤 강박적으로 데이터를 재검토했다. 젊은 한국인의 작업에서 무언가가 그를 동시에 매료시키고 위협했다. 그는 자신을 그 외국인에게 반영된 모습으로 보았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동일한 욕망, 동일한 철저한 헌신. 하지만 어디에 오류가, 불가피한 사기가 있을까?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어. 그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의학 출판물에 실린 재민의 사진을 공부하며 혼잣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브라이언은 자신의 깊은 불안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위태롭게 느껴졌다. 자신의 아버지가 한때 청소했던 바로 그 강당에서 가르치는 자신의 위치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인 신동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다음 교수 회의에서 누군가 재민의 이름을 언급했다. 하버드가 그를 컨퍼런스에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외과 부장이 제안했다. 브라이언은 갑자기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가 경고했다. 우리는 어떤 자격증이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비전통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면. 집에서 그는 재민의 모든 논문을 인쇄해 바닥에 펼쳐놓았다. 패턴을 찾고 오류를 탐색하고 거짓을 밝히려 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볼수록 냉혹한 진실이 드러났다. 이 작업은 천재적이었다. 불가능해. 그가 속삭였다. 어떻게 20살짜리가 내가 평생 추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지? 브라이언의 방어 기제가 작동했다. 그는 재민의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날카로운 편지를 저명한 의학 저널에 보냈다. 그의 의심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단지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고 있음을 알았다. 전화가 울렸다. 학장이었다. 미첼, 로봇 수술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자격증 확인을 담당해 주겠나? 특히 외국 대표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게. 우리는 최고 수준을 유지해야 하네. 브라이언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학장님. 제가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그는 진실을 직면했다. 그는 재민과 같은 사람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기 위해 그 역할을 원했다.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 위스키 잔을 들며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유니폼을 향해 건배했다. 걱정 마, 아버지. 누구도 우리가 쌓은 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그는 재민이 하버드에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명성이 커져가는 동안 재민은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과 싸우고 있었다. 일하지 않는 드문 순간들에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비디오를 보며 그에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감정적 코드를 해독하려 했다. 그의 방은 병원 수술실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는 군대식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책들은 크기와 주제별로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소독액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대피소였다. 왜 당신은 받은 학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나요? 의대생 선미가 물었다. 그녀는 친구로서 그에게 접근한 유일한 학생이었다. 그들은 대학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재민의 노트북 화면에는 최신 알고리즘이 깜박이고 있었다. 재민은 눈썹 위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흉터를 만졌다. 자신의 몸을 연습 대상으로 사용해 봉화법을 배웠던 때의 기억. 한국에서는 침묵의 고통이 인격을 형성한다고 배웁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게다가 고통은 정밀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뇌를 수술할 때 손상과 치유 사이의 차이는 마이크로미터로 측정됩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서울의 불빛이 비 내리는 밤에 흐릿하게 빛났다. 그는 계속했다. 목소리가 더 조용해지며. 내게 고통을 준 소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내 첫 번째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취약점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인간의 취약점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선미는 그의 말에 담긴 모순적인 지혜와 슬픔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떤가요? 누가 당신을 치료하나요? 재민은 웃음으로 질문을 무시했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그의 로봇 수술 시스템은 완성되어 갔다. 초대장이 쏟아져 들어왔다. 도쿄, 싱가포르, 베를린. 하지만 그가 비밀리에 갈망했던 것은 미국, 특히 하버드의 인정이었다. 그는 서양 의학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밤마다 재민은 기계를 조립하고 분해했다. 어떤 때는 마치 기계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너는 완벽해지겠지? 그가 속삭였다. 너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 끊임없이 격렬하게 동요하는 감정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완벽한 외관 아래 숨겨진 소용돌이. 하버드의 편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연례 신경외과 학회에 그의 작업을 발표하도록 초청하는 내용이었다. 그의 반응은 특징적으로 절제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만이 자세의 작은 변화, 눈의 순간적인 반짝임을 알아차렸다. 해냈구나 아들.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직이에요. 재민이 대답했다. 이미 가능한 장애물들을 그려보며. 그들의 회의론에 대비해야 해요. 그가 출발하기 전날 밤 그는 자신의 멘토 경 박사를 찾아갔다. 경 박사는 그에게 기술적 조언뿐만 아니라 드문 개인적 경고도 제공했다. 한국은 탁월함과 겸손함을 통해 재건되었다. 재민아. 그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되 기억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재민은 자신의 온 삶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달았다. 하버드의 미첼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의 의심을 뒤집기 위해 동양의학이 더 이상 서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짐을 싸면서 그는 의학적 혁신의 전부가 아닌 부분적 발전에 대한 그의 논문 사본을 소중히 넣었다. 쪽지를 덧붙였다. 완벽함은 과정이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브라이언 미첼이 이미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준비하고 있는 굴욕은 재민이 학교 복도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공개적일 것이라는 점이었다. 하버드 국제로봇 신경외과 학회는 이 분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재민에게는 수년간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절정이었다. 브라이언 미첼에게는 서양 연구의 우월성을 재확인할 기회였다. 회색빛 보스턴의 아침이 밝았다. 재민은 호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꼼꼼히 조정했다. 그의 손가락은 정확한 외과 의사의 솜씨로 움직였다. 서류 가방 안에는 그의 프레젠테이션과 자격증 사본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준비됐어. 그가 자신의 반영된 모습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경을 조정하고 그는 문을 향해 나아갔다. 회의장은 오크나무와 황동으로 장식된 웅장한 홀이었다. 수백 년의 지식이 벽에 걸린 초상화들로부터 그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재민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어린 시절의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학교 운동장에서 느꼈던 그 동일한 낯설음, 소속되지 않는다는 느낌. 자격증 확인 테이블에서 브라이언 미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민의 주 발표자 역할을 모른 채 브라이언은 그의 등록을 가로챘다. 박재민? 20살? 브라이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등록 서류를 살펴보았다. 의사 자격증을 봐야겠네요. 재민은 공손하게 서류를 제출했다. 한국어 문자와 공식 도장이 있는 증명서를 펼쳤다.
불가능합니다. 20살에 의학 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브라이언이 선언했다. 여러 학과장들이 개막식을 위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재민이 설명하려고 했다. 한국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기준을 유지합니다. 브라이언이 가르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의도적인 공연으로 증명서를 찢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리처드 학장이 젊은 한국인을 알아보고 창백해졌다. 미첼 교수, 이분은 박재민 박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주 발표자이십니다. 그분의 마이크로 수술 알고리즘은 지난해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12명의 환자를 구했습니다. 이해의 파도가 브라이언을 물리적 타격처럼 강타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기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공포가 보였다. 그의 경력 전체에서 처음으로 그는 전문적 판단에 잘못된 쪽에 서 있었다. 재민은 태연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를 조수로 동행한 선미는 그의 호흡에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시절과 같은 패턴. 저는 예정대로 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재민이 부드럽게 선언하며 자신의 증명서, 조각들을 모았다. 의학은 국경과 편견을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첼 박사님? 질문은 브라이언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질병을 노출시키는 냉정한 진단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날 오후 재민은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발표는 몇 시간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찢어진 증명서, 조각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재밌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모든 성취가 이렇게 쉽게 부정될 수 있다니.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문을 열자 리처드 학장이 서 있었다. 박 박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장이 말했다. 미첼 교수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징계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첼 박사님은 제가 젊었을 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다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학장은 놀랐다. 반대하시군요. 반대함이 아닙니다. 재민이 대답했다. 전략입니다. 제 발표를 보러 오실 건가요? 학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는 당신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이 닫히자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버드의 가장 존경받는 교수 중 한 명이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증명할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자신의 작업이 말해줄 것이다. 그는 태블릿을 켜고 서울과의 라이브 피드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의 진정한 증명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버드의 메인 강당이 넘쳐났다. 아침의 사건은 참가자들 사이에 바이러스처럼 퍼져 한국 신동의 발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첫 줄에는 브라이언이 꼿꼿이 앉아 있었다. 학장의 강요로 그의 문화적 재교육의 일환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었다. 재민은 노트도 화려한 슬라이드도 없이 무대에 올랐다. 단지 시스템에 연결된 맞춤형 태블릿만 들고 있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놀라운 선명함을 띠었다. 오늘은 이론이 아닌 실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스크린에 서울대학교 병원의 라이브 영상이 나타났다. 팀이 복잡한 수술, 이전에는 수술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뇌종양 제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환자는 이 시연에 동의했습니다. 종양은 운동피질과 얽혀 있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수술 시 영구적인 마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재민이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그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비인간적인 정확도로 춤을 추었다. 1000km 떨어진 서울에서 로봇팔이 각 움직임을 현미경적 정밀도로 확대하여 재현했다. 종양과 건강한 조직 사이의 분리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증분으로 진행되었다. 알고리즘이 가변적인 조직 저항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을 관찰하십시오. 침묵이 강당을 지배했다. 브라이언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표정이 강제된 회의감에서 진정한 경이로움으로 변했다. 그 정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불가능해. 그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어떤 인간도 이런 정확도를 가질 수 없어. 그때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 미세한 출혈. 무대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이것은 예정된 시연의 일부가 아니었다. 관중들 사이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한 경험 많은 신경외과 의사가 학장에게 속삭였다. 출혈이 너무 깊어요.
그는 지금 중단해야 해요. 하지만 재민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가속되었고 시스템이 즉시 적응했다. 모니터에 표시된 미세 혈관의 이미지가 확대되었다. 놀라운 정확도로 그는 혈관을 격리하고 봉합했다. 경험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의 청중으로부터 경이로운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학의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재민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모든 거절과 모든 학대의 순간이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수술이 완료되었다. 서울에서 팀 리더가 엄지를 치켜 올렸다. 종양이 100% 제거되었습니다. 운동 피질에 손상 없음. 강당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리처드 학장이 무대로 뛰어올라 재민의 손을 잡았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브라이언은 자리에 못 박힌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세계관이 산산조각났다. 그가 경멸했던 젊은 남자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자신이 그것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강당을 떠날 때 브라이언은 복도에서 선미와 마주쳤다. 당신의 친구는 놀랍군요. 그가 굴복하듯 말했다. 선미가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당신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첼 박사님. 하지만 당신의 환자들은 그의 발명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브라이언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 재민의 논문들이 아직 펼쳐져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비판이 아닌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그날 밤 늦게 그는 사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 재민의 시연이 학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복도에서는 한국 시스템의 초자연적인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브라이언에게 공개적 굴욕은 깊은 직업적 실존적 위기로 변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그는 이전에 무시했던 재민의 출판물을 강박적으로 검토했다. 각 방정식, 각 혁신은 단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임이 드러났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의 자기 비난을 중단시켰다. 재민이 문턱에 서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교수님?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다. 묵직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젊은 한국인이 책상 위에 흩어진 출판물을 살펴보았다. 제 작업을 검토하셨군요. 그래서요? 브라이언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자신의 불안에 왜곡된 거울로서 신동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알고리즘은 훌륭합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정확성을 개발했습니까? 재민은 주저하다가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다. 팔뚝에 가늘고 정교하게 평행한 흉터들을 드러냈다. 괴롭힘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적어도 한 가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정확성. 각 상처는 정확히 2-2mm 깊이였습니다. 응고 시간을 측정했고 치유 과정을 문서화했습니다. 고백이 브라이언을 어떤 기술적 시연보다 더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책상 뒤에서 나와 창가로 걸어갔다. 가을 보스턴의 황금빛 단풍이 캠퍼스를 덮고 있었다. 제 고통을 데이터로 변환했습니다. 재민이 계속했다. 알고리즘은 그 강박적인 정확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손은 두려움으로 떨렸기에 절대 떨지 않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 순간 자신이 모욕하려 했던 젊은이와 공유하는 것을 인식했다. 둘 다 역경을 탁월함으로 변화시켰다. 비록 다른 경로를 통해서였지만 저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가 고백했다. 청소부의 아들 전액 장학생. 아마도 그래서 당신의 존재에 그렇게 심하게 반응했을 겁니다. 당신에게서 제가 항상 추구했지만 완전히 받지 못한 인정을 보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그의 아버지가 같은 하버드 강당을 닦고 있었다. 제 아버지는 저에게 이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반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재민이 사진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한국인이 서구의 표준에 따라 판단될 때에도 탁월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특권이 없이도 최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정말 다른 버전의 같은 이야기군요.
아마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사이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재민이 대답했다. 브라이언이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융합에 대한 제 논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오랫동안 무시당했지만 당신의 작업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재민이 논문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흥미롭게 넓어졌다. 당신의 3D 혈관 매핑 시스템은 제 마이크로 정밀 알고리즘과 자연스럽게 보완됩니다. 결합할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이 물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민이 대답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적대감에서 이해로의 불가능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두 세계의 충돌이 점차 융합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재민은 그의 호텔 방에서 선미에게 전화했다.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흥미로웠어. 재민이 대답했다. 미첼 박사는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 그는 나를 반영하고 있었어. 다른 렌즈를 통해서지만. 그를 용서했어? 선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재민은 잠시 생각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야. 가끔은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될 수 있어. 학회의 마지막 전날 세션에서 겉보기에 불가능한 임상 사례가 발표되었다. 기존 방법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한 다중 뇌동맥류를 가진 말기 환자였다. 재민의 현재 시스템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사례였다. 이것은 현대 의학이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도전입니다. 발표자가 유감스럽게 결론지었다. 강당 뒤에서 브라이언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섰다. 접근법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모든 고개가 돌아섰다. 행사의 비공식적인 악당이 된 사람의 개입에 놀란 표정들이었다. 박 박사님, 당신의 알고리즘은 밀리미터 정확도를 우선시하지만 복잡한 혈관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3차원 신경혈관 매핑 작업이 당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강당을 가로질렀다. 브라이언 미첼이 공개적으로 며칠 전 모욕했던 남자와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다. 재민이 무대로 다가갔다. 호환되지 않는 프로토콜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표준화된 서양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제 것은 지속적으로 적응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주장했다. 그의 평소 오만함을 대체하는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다. 이어진 광경은 놀라웠다. 두 적대자가 무대 위에서 나란히 작업하며 실시간으로 재프로그래밍하고 서양의 수십 년 경험과 동양의 파괴적 혁신을 결합했다. 청중은 코드와 3D 모델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접근법으로 융합되는 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몇 시간의 집중적인 작업 후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시도해볼 수 있겠네요. 재민이 중얼거렸다. 그 환자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브라이언이 동의했다. 변화를 경이롭게 지켜보던 학장이 다가왔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개발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한 실험적 수술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브라이언이 대답했다. 의학은 편견이 물러날 때 발전합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찢어버려야 새로운 것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이사 사이의 긴장은 사라졌다. 이제 그곳에는 오직 공동의 목적만이 있었다. 관중 속에서 선미는 재민의 얼굴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동료의식. 그날 밤 그들은 하버드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밤을 새웠다. 재민의 미세 정확도 알고리즘과 브라이언의 3D 매핑 시스템의 통합은 복잡했지만 각 장애물을 해결할 때마다 흥분이 커졌다. 당신의 코드는 아름답습니다. 브라이언이 마침내 인정했다. 그 우아함과 효율성이 정말 놀랍군요. 당신의 매핑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민이 대답했다. 제가 수년간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해결했군요. 새벽이 오자 미첼 박 시스템이 태어났다. 화면에서 시뮬레이션된 혈관 네트워크가 빛났다. 알고리즘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깊은 동맥류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됐습니다. 브라이언이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거의요. 재민이 대답했다. 실제 환자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학장이 커피 2잔을 들고 실험실에 들어왔다. 그는 피곤하지만 활기찬 두 의사를 보고 미소 지었다. 오늘 아침 환자의 가족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그들은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말 그대로 잃을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브라이언과 재민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이 좁아졌다. 동서양의 의학적 철학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교차되었다.
내일 아침에 준비가 될까요? 학장이 물었다. 저녁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재민이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브라이언은 재민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증명서를 찢은 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좋은 실수가 될 줄은. 재민이 웃었다. 상처가 항상 흉터만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첼 박사님.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 앞에 놓인 불가능한 수술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의학의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 병원이 전례 없는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의사, 학생, 행정가들이 불가능한 일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브라이언과 재민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한 실험적 수술, 원형 극장으로 변형된 수술실에서 2개의 제어 스테이션이 나란히 위치했다. 브라이언은 3차원 혈관 매핑을 주도하고 재민은 새로운 통합 알고리즘으로 안내되는 미세 수술을 실행할 예정이었다. 역사적인 실패를 기록할 준비 되셨나요? 관찰 갤러리에서 노련한 외과 의사가 긴장된 농담을 던졌다. 아니면 의학적 혁명이겠죠, 학장이 대답했다. 환자 모든 기존 옵션을 소진한 62세의 물리학 교수는 감동적인 단순함으로 동의했다. 저에게 효과가 없더라도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브라이언이 재민을 바라보며 물었다. 긴장되나요? 재민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내 흉터가 누군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술이 시작되자 두 의사의 스타일 대비가 분명해졌다. 브라이언은 방법적이고 전통적이었고 재민은 직관적이고 혁신적이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러한 차이점을 놀라운 시너지로 번역했다. 첫 시간은 통제된 긴장 속에 지나갔다. 두 번째 시간은 진정한 도전을 드러냈다. 전에 문서화된 적 없는 구성으로 상호 연결된 다중 동맥류. 이전 것들을 파열시키지 않고는 세 번째 동맥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브라이언이 중얼거렸다. 좌절감이 분명했다. 재민은 집중된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때 놀랍게도 제어 장치에서 물러났다. 미첼 박사님 잠시 맡아주시겠어요? 간호사에게 돌아서며 종이와 연필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브라이언이 수술 현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재민은 빠르게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숫자와 방정식이 방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흘러나왔다. 접근 방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내부가 아니라 그 반대로요. 브라이언은 다이어그램을 연구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다가 점점 감탄하며 이건 모든 확립된 프로토콜에 위배됩니다. 그렇습니다. 재민이 대답했다. 마치 진정한 유효성을 발견하기 위해 증명서를 찢는 것처럼요. 그들 사이에 침묵의 이해의 순간이 지나갔다.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봅시다. 갤러리는 숨을 죽였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두 세계관의 융합이었다. 동양의 직관적 접근법과 서양의 체계적 방법론이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방식으로 얽혀 있었다. 심각한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경고했다. 있습니다. 재민이 동의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환자는 확실히 사망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만났다. 두 접근 방식, 두 인생 여정, 하나의 목표. 시작하겠습니다. 재민이 선언했다. 기계적 정확성과 인간의 직관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미첼박 시스템이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깊이로 진입했다. 스크린에는 뇌의 가장 복잡한 혈관 네트워크의 펄스가 보였다. 3시간 후 재민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브라이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갤러리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마지막 동맥류 접근 중 브라이언이 발표했다. 이전 것들은 안정적입니다. 클립 적용 준비, 재민이 대답했다. 모니터에서 마이크로스코픽 클립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정확도로 배치되었다. 마지막 동맥류가 격리되었다. 성공입니다. 브라이언이 숨을 내쉬었다. 실험실은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다. 재민과 브라이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수술실을 나설 때 학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러분은 단지 환자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자신의 임시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스턴의 불빛이 서울의 불빛처럼 반짝였다. 그는 이제 어디에서나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브라이언은 병원 복도에서 물리학 교수의 가족들과 이야기했다. 이제 그는 살 겁니다. 그가 말했다. 새로운 종류의 동서 협력 덕분에요. 보스턴 의학 저널은
혁명적인 수술에 헌정된 특별판을 발행했다. 미첼박 접근법은 복잡한 혈관 신경외과 분야에서 즉각적인 참조 기준이 되었다. 보수적인 미국 교수와 한국 신동 사이의 예상치 못한 협력은 의학계뿐만 아니라 대중의 상상력도 사로잡았다. 동서양 의학의 융합, 불가능한 수술의 새 시대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다.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소박한 의식이 첫 번째 미첼박 통합 미세수술 로봇 시스템의 설치를 기념했다. 이제 눈에 띄게 더 겸손해진 브라이언이 작은 청중에게 말했다. 의학은 기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 한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발전합니다. 기술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 모두에서요. 그는 잠시 멈추어 재민을 바라보았다. 젊은 한국인은 여전히 공적인 관심에 불편해하며 약간 떨어져 있었다. 그의 차분한 표정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재민의 발언 순서가 되자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고백을 했다. 제 증명서가 찢겼을 때 고등학교 시절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고 무효화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도전받아야 더 큰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선미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재민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말 뒤에 있는 진정한 용기를 이해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의식 후 브라이언은 조용히 재민에게 접근했다. 봉투를 건넸다. 복원된 당신의 증명서입니다. 한국에서 공식 사본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첨부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재증명된 증명서 외에도 재민을 하버드의 연구 방문 교수로 임명하는 공식 편지가 있었다. 그런 명예를 받은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 왜요? 재민이 물었다. 진정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이 대답했다. 그리고 제 최악의 직업적 실수가 제 경력의 가장 큰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매일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복도를 함께 걸어가는 동안 브라이언은 물리학 교수의 회복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뇌 스캔은 완벽합니다. 모든 운동 기능이 보존되었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알고리즘이요, 재민이 정정했다. 브라이언이 웃었다. 당신은 알고리즘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었죠. 이제는 우리의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는군요. 발전이네요. 그날 밤 학과의 새 사무실에서 재민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문에 있는 것을 보고 울었다. 평소에 과묵한 그의 아버지가 특별한 자부심으로 말했다. 한국에서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서느냐에 진정한 힘이 있다고 배웁니다. 너는 그 원칙을 명예롭게 했다, 아들아. 재민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하버드 캠퍼스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옛날 서울의 겨울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괴롭힘을 당했던 외로운 아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외과의사로 손가락으로 눈썹 위에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흉터는 치유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사무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브라이언이 서류 더미를 들고 서 있었다. 내일의 연구 계획입니다. 그가 말했다. 아직도 미세 출혈 감지에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재민은 미소 지었다.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한국적 접근법인가요? 아니면 미국적 접근법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재민이 대답했다. 그저 인간적 접근법일 뿐입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두 세계가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했다. 3년 후 하버드 고급 신경외과 국제 프로그램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레지던트의 절반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왔다. 주요 실험실 중앙에서 브라이언과 재민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 없이 새로운 세대의 외과 의사들을 지도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기술적 탁월함이 아닙니다. 브라이언이 새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혁신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재민, 이제 23세로 하버드 역사상 가장 젊은 정교수가 된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할 용기입니다. 미첼박 시스템은 5세대로 진화했고 이전에는 수술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수백 명의 환자들을 구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공공병원에 구현되어 첨단 신경외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고 있었다. 조용한 오후, 브라이언은 재민이 캠퍼스 정원에 새로 세워진 기념물을 응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의학에서의 국제협력을 상징하는 얽힌 손의 조각상.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브라이언이 젊은 동료를 관찰하며 말했다. 문화적 회복력입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기술과 과학의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연 자원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과 결단력뿐이었죠. 제 할머니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밀 도구처럼 그것을 갈고 닦는 법을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첫 수술의 환자, 이제 완전히 회복된 그가 정원에서 그들에게 다가왔다. 지팡이 없이 걸으며 이전에는 기적으로 여겨졌을 결과, 여러분은 단지 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동적으로 말했다. 수술 불가능이라는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환자가 떠난 후 브라이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학문적 엄격함을 통해 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진정한 탁월함이 적응성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재민은 미소 지었다. 마침내 자신의 피부 속에서 편안해 보였다. 그의 과거의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단지 고통의 상기가 아닌 비범한 여정의 표시였다. 한국 전통은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가 가장 강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대답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서양과 동양 의료 시스템이 서로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실험실에 도착하자 재민은 한국 소녀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똑같은 두려움과 결단력. 저는 정수연입니다. 그녀가 소개했다. 저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재민은 브라이언과 눈을 마주쳤다. 침묵의 이해가 오갔다. 역사가 스스로를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말로. 여기서는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재민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날 저녁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의 새로운 반이 미첼 박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모였을 때 진정한 혁신은 단지 혁명적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편견과 오해로 분리되었던 세계 사이에 구축된 인간적인 다리에 있었다. 물리학 교수가 새 의대생들에게 말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경계를 넘어 협력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의학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재민과 브라이언은 첨단 시스템 앞에 나란히 서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화면에 표시된 뇌혈관 네트워크를 따라갔다. 두 문화, 두 세대, 두 세계관이 이제는 하나의 목적으로 융합되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민이 새 학생들에게 말했다. 뇌의 혈관처럼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언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는 뇌외과 의사인가 철학자인가? 재민이 미소 지었다.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제 상처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창밖으로 첫눈이 하버드 캠퍼스에 내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신동은 이제 단지 보이게 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의학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